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 근무하고 있는 이병관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의 목차입니다.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을 소개해 드리고요. 전년도 기출문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 소개해 드립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논술고사가 70%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30%에서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운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모집 용강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목적을 말씀드리죠. 자, 광운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고사의 목적은 여러분의 어떤 상식, 건전한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런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어떻게 이 지식과 이 교양의 어떤 내용들을 활용할 것인가의 지표로서 이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이걸 측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해력입니다. 우선 오늘날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에 우리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정보 형수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떻게 분별해내느냐에 관한 비판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출연한 어떤 핵심 논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논점들을 여러분의 어떤 논리, 어떤 전개에 맞게끔 어떻게 통합하고 가공해내느냐, 에 관한 능동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표현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낸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논리, 정보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타인에게 전달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제 능력입니다.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골고루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은 3개 내지 4개의 제시문을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상호 관련시켜서 통합해서 문제를 서술하는 통합교과형의 문제입니다. 모두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2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당 여러분이 700자 내지 800자로 답안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국어, 화법과정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계라든지 그림, 사진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논제 및 제시문의 출제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광운대 인문계열 논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어떤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사회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든지 역사, 철학과 같은 고전의 어떤 동서양의 인문학 영역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인문학의 영역에서 인류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교양이라든지 어떤 불변의 인문학적 가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현대사회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추사라든지
최근에 어떤 사회적 이슈나 시사, 상식 등의 영역에서 제시문을 출제하려고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현대사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역동성,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양쪽의 어떤 영역을 골고루 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통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 등의 자료가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년도에 기출했던 문제를 해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1번 문제입니다. 자,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각각 설명하고 나의 니은과 디귿에 드러난 기억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반문화, 이거는 카운터컬처라고 하는데요. 반문화란 무엇인가, 반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반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각각이 과연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즉 반문화에 대한 양자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와 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나 있는 훈민정음의 어떤 창제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문화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서술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제시문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죠. 제시문 가는 반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문화는 사회의 주류 문화 또는 지배 문화를 거부하거나 비판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반문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문화와 대립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문화의 보수성이라든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 더 바람직한 사회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여기서는 이해해야 되겠죠. 자, 제시문 나는 히피라고 하는 미국의 60년대 그 문화를 반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히피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미국의 어떤 기존의 사회 통념이라든지 제도 가치관, 특별히 이제 60년대 어떤 베트남 전쟁에 저항해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라든지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회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하나의 이제 반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문화는 나름대로 어떤, 컬처, 문화가 있어서 긴 머리에 뭐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닌다든지 다양한 색깔의 천을 옷을 입는다든지 뭔가 저항의식과 개성을 나름대로 표현한 반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어떤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히피라고 하는 반문화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기존의 어떤 문화가 갖고 있는 뭐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문화를 보여줬죠. 자, 제시문 단은 오토바이 폭주족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폭주족이 사이렌 울리고 질주하고 그러면서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차단을 무단 점령하고 규정속도 어기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폭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를 반문화라고 봤을 때 부정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시문 나는 조선 초기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한 어떤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최만리라고 하는 이제 당시의 사대부라고 할 수 있죠. 학자입니다. 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한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대비해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글자, 문자죠. 문자가 창제가 돼서 이것이 기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대부의 시선에서의 어떤 그죠?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민정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자, 세상 천지가 한문하는 자들은 넘쳐날 것이고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할 것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고 이러다 보니 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그죠? 사대부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문화라고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10문화의 후반부를 보시면 동일하게 훈민정음의 어떤 창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일반 백성의 시선에서 그죠? 새롭게 문자가 쉽게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자가 만들어지면 일반 백성들도 자신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정보와 지식을 익힐 수 있고 이것이 백성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백성의 관점에서의 어떤 인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가의 어떤 반문의 개념과 두 가지 인식 확인하고요. 나와 다의 어떤 개별 사례를 두 가지 인식에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과 관련된 라를 읽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두 가지, 그죠? 사대부의 시선과 백성의 시선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어떤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10문 가에서는 반문화에 대한 두 가지 인식,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문화, 지배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기존사회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류문화, 지배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자, 제10은 나는 히피 문화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반문화의 긍정적인 그죠?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제10은 나는 폭주적의 질주문화를 통해서 반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10은 나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돼서 백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대부의 관점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그죠? 기존의 주류문화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관점에서는 뭐죠?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글자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반문화 인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10은 가나다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문화라든지 언어와 매체, 문학과 같은 다양한 교과서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를 읽고서 반문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문화에 대한 두 가지 인식에서 제10은 나의 히피 문화는 긍정적 인식, 제10은 나의 질주적 문화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히피 문화를 그냥 단순하게 기존 주류 문화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10은 나의 어떤 폭주적의 어떤 현상을 단순히 교통규범의 위반이라든지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범죄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걸 반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시답안과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어떤 관한 내용이지만 여기 이제 두 가지, 그죠? 사대부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백성의 관점에서 동일한 어떤 현상을 두 가지 인식, 반문화의 두 가지 인식으로 연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은의 경우는 이제 사대부의 시선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반문화로서의 부정적 인식,
잘 드러나도록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존의 한자로 된 문자로 독점이 되어 온 사대오 중심의 주류 문화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죠. 24번 뒤에 나올 20대반을 참조하시고 키워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백성의 관점에서, 그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반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 서술이 돼야 되겠죠. 자, 훈민정음이 유포가 될 경우에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이것이 주류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판적인 성찰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시문의 예시 답안의 넷째 단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시된 키워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하위 문제에 대한 단락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의 수 관련된 감점, 그 다음에 가점 요인들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여기 크게 3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참조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두 번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의 기억의 현상의 원인을 가의 표 1과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의 니은에 대해 가의 표 2를 통해 비판한 다음 나의 디귿에 대한 해결책을 다와 라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조금 깁니다. 그죠? 길지만 크게 여기 이 문제 2번엔 3개의 하위 논제, 그죠? 하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선 문제 2번은 여러분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한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홀로족 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왜 발생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홀로족 현상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나홀로족 현상이라는 것이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하위 문제 2번에서 좀 가지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표 2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사회 어떤 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과잉 연결, 디귿인데요. 과잉 연결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인간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책을 다와라의 내용을 활용해서 서술하자라는 것이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자, 제시문 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로족 또는 혼족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나홀로족의 어떤 현상이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그렇게 꼭 아무렇거나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개성과 자유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함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가의 이 표 1과 표 2를 보시면 표 1의 경우는 이게 가구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그 다음에 2인 이상 가구의 감소 추세 라는 표를 보여주고 있고 표 2의 경우는 1인 활동, 즉 나홀로족의 어떤 그런 활동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제 이 동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아서 개성가자를 누릴 수 있어서 타인의 시간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 나는 현대사회의 어떤 특성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규정지어지는 현대사회, 이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특성들이 강해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도시성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도시성이라는 것이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익명성, 피상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도시성이 확산되다 보니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입니다. 자, 이런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고요.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홀로족의 어떤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자, 이런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 지어서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이것이 위험 사회를 가속화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그죠?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타인에게 온 고통이나 사회현상의 무관심을 가져와서 위험 사회를 초래한다. 이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인터넷 연결망으로 인한 과잉 연결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실질적인, 그죠?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현실 세계 인간관계를 약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단은 조선시대 박제가라고 하는 학자가 쓴 북학의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를 보시면 정의라고 하는 친애와 동정. 그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가깝게 친하게 정을 쌓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돈수라고 하는 개념. 친애를 어떻게 더 커지게, 두터워지게 하는가. 이게 돈수의 개념이고요. 두 가지 개념, 핵심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친애와 동정의 이런 특성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무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유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무정한 사회는 잘 알겠지만 친애와 동정이 없는 거죠. 그죠? 화목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미움과 염세와 공포,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한 사회, 무정한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유정한 사회는 그 반대겠죠. 그죠? 관심도 많고 화목하고 이런, 그죠? 다정하고 이런 두 가지 사회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시문란은 이제 문학 작품이죠. 에세이인데 마을살이와 관련된 에세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웃과 얼마나 마주치고 인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이런 관계, 이웃과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에 내용이 앞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그죠? 현대 파편화되고 적대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 회복을 가질 수 있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인사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정을 붙이고 사회적 감각을 회복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이웃과의 이런 더불어 상부상조하고 유대가 깊어짐으로써 시민적인 공공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 도시화 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나홀로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부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나홀로족이 줄 수 있는 개성의 어떤 추구라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 개발, 그 다음에 자유 뭐 이런 긍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나홀로족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이것이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출제의 의도고요. 자,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해결책으로서
다와라의, 그죠? 제시문 다와라의 내용을 통해서 해결책을 한번 도모해 보자라는 것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라든지 국어, 독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나홀로족 현상, 그리고 그 문제점을 사회로파라든지 도시의 특성,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삶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통해서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의 취지는 나홀로족 현상의 원인을 가해표, 그죠? 2인 가구의 증가, 2인 이상 가구의 감소, 그죠? 그다음 나의 산업화 도시의 특성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인주의 성향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문에서 뭐라 그랬죠? 위험사회, 그죠? 라고 했지만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나홀로족 현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을 반박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인한 과잉 연결, 그죠? 사이버 상황에서의 과잉 연결이 갖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다의 정의와 돈수, 그죠? 유정한 사회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 마을살이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인간관계, 이웃간의 유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라는 게 문제의 취지입니다. 여러 번 앞에 설명드렸지만, 제시문과는 1인 가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도표 1, 그 다음에 1인 활동을 즐기는 이유를 나타내는 도표 2가 제시되어 있고요. 제시문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세 가지, 그죠? 도시성의 문제, 개인주의 성향의 확산, 인터넷의 과잉 연결, 이것이 이제 나홀로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시문단은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를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고, 제시문화는 마을살이를 통해서, 그죠? 이웃과 마을 상간의 교류를 갖자. 이를 통해서 관계 회복, 이웃 간의 유대를 회복하자라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어떤 그 논제의 어떤 제시문을 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서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표를 잘 이해해서, 그죠? 제시문의 어떤 내용과 잘 결합하는, 통합하는 능력. 그다음에 핵심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제시문의 출처 참조하시고요. 다양한, 그죠? 영역에서 출제가 됐죠. 자, 채점 가이드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나홀로족 현상의 원인을 표 1,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세 가지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때 최대 20점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표 1의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적절히 서술하면 5점. 나에서 도시성의 확산, 그 다음에 개인주의 가치 확산에 따른 문제, 과잉 연결로 인한 이런 문제, 이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보문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그죠? 이걸 잘 활용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하위 논제 보시면, 자, 울리백이 이야기한 위험사회, 그죠? 개인주의 성향이 사회의 어떤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한 위험사회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번 반박을 해봐라.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표 2에, 그죠? 1인 활동의 긍정적인 동기를 통해서 한번 꼭 그 위험사회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반박을 해봐라. 라는 게 이제 하위 논제 두 번째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성과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그죠?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불편하지 않다. 타인의 어떤 시간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하시고 키워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위 논제는 뭐였죠? 자, 인터넷으로 인한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근거를 제시문 다와라의 내용을 활용하자라는 거죠. 자, 제시문 다는 뭐였죠? 박제가의 어떤 서문에서, 그죠? 그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 개념을 대비시켰는데, 여기서 유정한 사회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 무정한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갖는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제시문화의 어떤 마을살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 그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죠? 어떤 그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정을 쌓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와 인간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다에서 주장하는 정의와 돈수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화목한 분위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넘치는 유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잘 서술이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모음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하시고요. 키워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음 답안에 예시가 주어져 있고요. 세 단락, 그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1번 문제 설명드리죠. 자,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니은과 다의 디귿을 설명하고 라의 리을의 관점에서 다와 라의 주장에 대해 논술하시오. 요 문제는 오전의 1번 문제와 크게 보면 주제가 비슷합니다. 문화의 특성과 문화의 수용 또는 문화의 배척, 그런 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유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사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나와 다의 어떤 사례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그죠? 문화 유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자, 제시문 가는 문화평론가 있죠. 문화이론가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글인데요. 그게 이제 문화를 신근성의 문화와 청근성의 문화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소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처럼 신근성이 있는 신근성의 문화가 있다. 이는 마치 이념이나 정통이 뿌리가 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흔들리지 않는 대륙성의 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처럼 뿌리가 얕고 잔뿌리가 무성해서 바람 불는 나붓기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쉽게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서도 뭔가 수용이나 이식이나 적응이 쉽게 잘 되는 그런 그 천근성의 해양성 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문화를 신근성과 천근성의 문화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대신은 나는 그 반식민지죠. 탈식민주의자의 어떤 비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떤 기큐어에 관한 비평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프리카 케냐에 전통어라고 할 수 있는 기큐어가 있는데 이 전통적인 언어가 문자가 그 나라 사람들의 깊이 숨어있는 문화, 사상,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를 통해서 그 나라 아이들이 의미와 뉘앙스를 배우고 함축미도 배우고 음악성도 배우고 자정미도 배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깊이 있게 뿌리 박아온 경험, 생각, 감정, 사상이 바로 이 문화의 문자를 통해서 기큐어를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50년대 이런 그 식민주의로 인해서 영어로 대치가 됐다. 이게 식민주의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자, 이 제시문 나는 한자 관련지어서 과거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시기에 명나라로
숭상하지만 이 청나라의 이 오랑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청나라의 이런 문화가 아무리 오랑캐라고 하지만 이런 한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많은 그죠 발전을 이루었는가, 문화적 발전과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수용이라든지 이식, 그죠? 다른 문화의 수용 이식의 관점에서 제시문과의 청근상의 문화와 관련시키자라는 것이 제시문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라는 문화의 어떤 시원과 고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에서 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우리가 프랑스 하면 포도주를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프랑스에 포도주가 전파된 것은 2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포도주가 프랑스의 고유성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시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선별된 전통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수많은 문화 중에 후세가 선택한 것만 전통으로 남을 수 있다,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전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의 가운데서 현재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선택된 거라는 거고요. 그게 지속되어서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걸 이해할 때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수용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그 문화가 얼마나 그런 문화, 그 외래의 문화를 필요에 따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았느냐, 보존과 수용, 배척. 이 결국 선별된 전통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최근에 이런 한국의 어떤 문화들이 해외에서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 수용과 배척과 관련돼서 이런 그 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의 유형에 따라서 선별된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최근에 이런 문화가 어떻게 외래 문화로 수용될 것이냐, 배척될 것이냐를 보다 이 깊이 있게 열린 시선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논문을 잘 활용해서 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논술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에서는 신근성의 문화, 청근성 문화가 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기큐어를 통해서 신근성의 문화의 특징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제시문 나는 박자가의 어떤 그 글에서 한자의 청근성의 문화의 특성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는 선별된 전통을 통해서 나와 다의 주장을 다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는 이제 신근성, 청근성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나는 케냐에서 기큐가 얼마나 생활과 사고, 역사에 깊이 관련이 있는가 신근성의 문화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명을 숭상하지만 청을 명시하는 조선에 대한 청이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죠? 수용하자, 이식하자 이런 청근성의 문화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제시문 나는 전통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잘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 그 다음에 선별적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다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제시문의 출처 참조하시고요. 가이드라인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나의 기큐어의 특성과 연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신근성의 문화를 제시문 나와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신근성의 문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해야 되고, 기큐어의 특징을 신근성의 문화로 잘, 그죠?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내용을 통해서 다의 한자의 특성, 그죠? 청근성의 문화의 특성과 잘 연결져야 되고, 그것이 그 문화에 미친 영향의 특성 활용해서 잘 소수를 해야 되겠죠. 키워드와 이런 모범 답안의 단락을,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문 하에서 그 윌리엄스의 선별적 전통이 과연 무언가, 이게 잘 적절히 이해돼서 서술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별 전통의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프랑스 포도주 예를 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와 모음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이슈는 나의 선별 전통을 가지고 나와 다를 잘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나의 선별 전통을 통해서 다를 볼 때 식민주의자가 강제로 언어를 바꾸려 하지만 쉽지 않다. 또는 아프리카에 맞는 영어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받아들이냐,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별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제 녹아들어야 되겠죠. 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 문화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역시 선별 전통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선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범 답안의 두 번째 단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 두 단락 참조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2번 설명드립니다. 자, 가의 기억을 나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나의 사례에 대하여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최근에 또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취업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 관련돼서 자, 사회적 자원의 분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분배의 어떤 정의의 기준으로서 두 가지 관점,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제시문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제시문가는 직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 직업의 목적은 결국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사회적 어떤 자원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자원 획득에 용이한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하는데 어떤 공정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학력이 공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타고난 어떤 배경이 아니고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학력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다, 적절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자, 제시문 나는 자, 기본적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자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분배 기준이 뭐냐? 뭐 신분, 필요, 능력, 업적에 의해서 분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의 어떤 공정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불평등 현상의 원인은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어서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다. 그죠? 반면에 자,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배경과 분리할 수 있겠느냐? 그죠?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기본적인 배경과 분리할 수 없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신문제 같은 거죠. 따라서 부의 대물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공정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경기에 패배할 때 패배로서의 약자로 전락이 되고 이것이 사회의 부정적인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능력주의에 대한 긍정 입장과 부정적인 인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단은 이런 공정성에 대한, 그죠? 분배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두 가지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독립자로서의 자유로운 선택, 그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서 얻는 이익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 그죠? 중요하다. 여기서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존재, 개인이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고 공동체 공익과 공동선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뭐 이런 관점입니다. 자, 라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 하나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기회균등 선발이죠. 입시에 있어서, 그죠? 기회균등 선발이라고 하는 우대 조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A대학에서 농어촌 지역과 소득층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전형, 기회균등 선발이라고 하는 특별전형을 제안했다, 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갈등, 불평등의 요소가 있고, 분배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에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다. 그죠? 능력주의가 크게 작용하는 바로 대학 입시와 취업인데, 자, 이런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이런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공정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제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2번은 고등학교의 사회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불평등 현상, 그 다음에 분배 기준 중에 능력주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 과목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의, 분배 정의죠.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연결시켜서, 그죠? 능력주의와 잘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죠? 능력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입시 사례, 그런 특별전형의 사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제시문가는, 한번 요약을 하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자원의 획득이 용이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됐고, 능력주의에 따라서 좋은 대학, 그죠? 이것이 능력과 노력의 대가로, 성과로 여겨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시문단은 분배 기준으로서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시문단은 이제 공정성에 관한 정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배 공정성이죠.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단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기회균등 선발, 특별전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의 출처 참조하시고요. 채점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해. 기억의 이제 내용 뭐냐 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서라는 것을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게 여긴다. 이 현상이 과연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죠? 앞에 본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선택이 중요하고, 그죠? 직업 선택이 분배 기준이 기준으로서 학력이 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설명을 서술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라면 기억의 현상은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능력이라는 것이 유발을 시킨다. 라고 하는 관점. 한면으로는 이게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관점이 대비돼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자유적 정의관과 나의 능력주의의 긍정적인 관점을 연결시켜서 나의 사례를 이제 비판해야 되겠죠. 그죠? 사례가 역차별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런 정의관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덕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 초래해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자, 3번. 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나의 능력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연결시켜서, 그죠? 나의 어떤 그런 특별전형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공동체주의 정의관이 공익과 공동선의 실현이다. 능력주의에 따라서 분배하면 좌절과 분노를 만들고 갈등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특별전형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해결책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단락의 내용과 키워드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모범 답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운대 논술고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지향성과 개방적인 사고력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력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앞서 보셨던 그 전년도 기출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어떤 교과서의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들이 3개 내지 4개가 주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제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그죠? 이 논제를 파악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이해와 사고력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특정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죠?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나아에서 얘기하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러 관점들을 여러분이 잘 수용하고 이해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서 새로운 해결책이라든지 비판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다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700에서 800자 내에 여러분의 생각과 비판, 의견을 서술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설득력, 그죠? 논리력과 설득력, 그 다음에 표현력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여러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평가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대비시킬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앞서 제시된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고 결합해서,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여러분의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논술과에서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위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자. 이건 우리 앞서 보신 것처럼 문제 안에 하위 논제들이 최소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위 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광운대 논술고사는 교과서 내서의 제시문이 만들어지고요. 제시문 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비판해서 답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논리적이고도 명료하게, 그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지만 표의 내용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제시문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전체 제시문의 내용이 명료하고도 논리적으로 답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여러분의 것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잘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또는 일부의 내용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쓰거나, 그죠? 요런 논리적인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그죠?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여름도 다가오고, 이제 곧 시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틈나는 대로 교과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독서를 좀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좀 틈나는 대로, 그죠? 다양한 교양, 그 다음에 사회 관련 서적들, 문화에 관련된 서적들을 좀 읽어두면 여러분이 그런 논리력을 갖추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일부 내용들 발췌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제시문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려면 단편적 지식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많은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뒤에, 그죠? 내용들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논술, 그죠? 모의 논술 한번 해보세요. 광운대 기출문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죠? 논술 관련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한번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그죠?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도 배양이 됩니다. 훈련과 글쓰기,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여러분이 갖출 때 아마 여러분이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광운대 인문계열 논술고사에 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여러분 충분히 시험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체력도 갖추시고 여러분 많은 독서와 논술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